안녕하세요. 올해 88, 가정의학과 의사 김도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을 만나온 지도 어느덧 60해가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분은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며 혼자 놀라셔서 찾아오셨고, 또 어떤 분은 며느리 이름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툭 떨어지듯 잊혀졌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치매일까요? 그 물음 뒤에는 단지 병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 내가 나를 놓아버리는 건 아닐까? 그 조용한 절망이 그 말 속에 숨어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흰머리가 늘고 걸음이 느려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도 마음도 조금씩 느려지고 조용히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금세 떠올랐던 단어들이 이제는 한 박자 늦게 입가를 맴돌고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물건 하나 찾느라 한참을 방 안을 헤매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경험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해서 그래. 이젠 정말 바보가 다 됐나 봐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바보가 된 것도 무기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당신의 뇌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느긋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건망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온 만큼 쌓인 시간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빨리 병으로 단정짓고 자신을 겁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보다 먼저 존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끼는 환자 중 김종일 어르신이 계십니다. 70대 후반, 늘 모자를 반듯하게 눌러쓰고 오시던 분인데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며칠 전에 이불을 개다가 잠깐 휴대폰 찾으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내가 뭘 하려던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셨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한 뇌의 증거입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작게 한숨을 쉬셨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자책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과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절대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김종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무겁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들 마음속엔 단순히 건강이라는 단어보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된 증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이상하게 단어가 입에 안 붙어요. 어제 한 일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다 결국 조심스럽게 물으시죠. 혹시 이게 치매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먼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시작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회복 가능성도 다릅니다. 건망증은 말 그대로 깜빡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혼란이지 기억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약을 먹었는지 잊었지만 약통을 보면 다시 기억납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다가도 몇 분 지나면 입에서 나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 당황해도 금세 찾고 나면 맞다. 거기 있었지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망증의 특징입니다. 있더라도 기억의 끈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치매는 조금 다릅니다. 치매는 잊어버린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약을 먹은 사실 자체가 사라집니다. 약통을 봐도 생소합니다. 자주 가던 길인데도 방향을 잃고 낯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심해지면 가족의 얼굴이나 이름도 점점 흐려지게 되지요. 그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기억 저장과 회상이 모두 어려워지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건망증은 살림도 가능하고 대화도 이어지고 불편함은 있어도 스스로의 삶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순서가 헷갈리고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절반 이상 덜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건 사실 건망증입니다. 그저 천천히 살아가는 뇌의 변화일 뿐입니다. 김종일 어르신도 그 차이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생각해보니 전 다시 기억이 나긴 해요. 그럼 아직은 괜찮은 거네요? 네, 어르신. 충분히 괜찮으십니다. 그날 어르신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를 지켜나갈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젠 예전 같지가 않아. 머리가 예전처럼 안 돌아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어딘가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뇌는 누구에게나 천천히 늙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성장하고 청년기엔 놀라운 속도로 학습하고 중년에 접어들며 차분히 정리되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줄어들지만 대신 깊이 있는 판단력은 오히려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억력의 차이는 분명하게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80이 넘어도 신문을 소리 내 읽고 글을 쓰고 대화를 이어가며 뇌를 천천히 사용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말수는 줄고 움직임도 적어지면서 뇌가 너무 이른 속도로 멈춰버리게 되지요. 뇌는 가만히 두면 쉬는 게 아니라 굳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뇌 건강을 위해 특별한 훈련보다 매일의 작은 사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뇌를 자극한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뇌 관리 습관, 아주 간단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한 문장 소리, 내 읽기. 아침에 신문 한 줄, 달력에 적힌 문구, 성경 말씀이나 좋아하는 시 구절,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면 입이 움직이고 귀가 듣고 뇌가 반응합니다. 김윤자 할머니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이라는 한 줄을 매일 큰 소리로 읽으며 기억력과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둘째, 하루 한 번 손가락 운동. 뇌는 손끝에서 깨어납니다. 간단한 손 운동. 예를 들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접기. 수건을 접고 펴기.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뇌 속의 운동회로, 감각회로, 집중회로를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 후에 손가락을 천천히 10번씩 펴고 접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하기.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걸 의식하면서 반복하면 불안과 초조가 가라앉고 뇌의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특히 말을 잇거나 멈칫할 때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다시 또렷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 중에도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말이 막히는 환자분들께 우선 숨부터 크게 쉬어봅시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로 말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기억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기억력은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합니다. 당신이 지금 책 한 줄을 읽고 말 한마디를 꺼내고 손을 한 번 움직였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의 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렸어요. 약은 챙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 속에 담긴 불안과 무력감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또렷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9세의 박정임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딸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입에서 도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괜히 속상하고 무서워요. 그 말 끝엔 울먹이는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께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하루에 딱 한 사람 이름만 소리내서 불러보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불러만 보세요. 그 후 한 달이 지나 다시 오신 할머니는 얼굴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딸 이름, 손자 이름, 동창 이름까지 매일
하나씩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있었던 일도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감정, 그때의 공기, 표정, 온기까지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손에 힘이 없어지고 글씨가 삐뚤어져 가는 게 속상하다며 글 쓰는 걸 멈추셨던 82세 어르신이셨습니다. 글씨가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꾸 실수하고 쓰다가 멈추고 그때 저는 이렇게 제안 드렸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한 일, 오늘 먹은 반찬, 오늘 있었던 일 중 기억나는 거 단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2달 후 그분은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었다. 현관문 열고 햇빛을 봤다. 오늘은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 노트를 넘기면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낸 하루들이 있었구나. 이걸 적으면서 내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란 건 절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입으로 부르고 손으로 쓰고 가슴으로 떠올리는 그 순간들 속에 기억은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억을 잘하자는 말보다는 기억을 자주 불러보자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자꾸 잊고 깜빡하고 헷갈리는 게 불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보세요. 혹은 오늘의 기분, 느낌, 풍경 하나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부드럽게 깨우고 무뎌진 하루를 다시 선명하게 밝혀줄 겁니다. 진료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뇌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어요? 기억력에 좋은 밥상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눈빛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기억을 지키고 싶다는, 하루라도 더 또렷하게 살고 싶다는 조용한 바람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식사 이야기를 할 때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식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기억력이 잘 유지되는 어르신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제때 천천히 정성껏 먹는 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윤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식사를 대충 하셨습니다. 반찬 꺼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밥에 김치 하나. 그렇게 대충 때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기 전 반찬 2가지를 따뜻하게 데우기. 가능하면 앉아서 식탁 앞에서 천천히 씹기. 마지막엔 꼭 잘 먹었다 말로 마무리하기. 그렇게 바뀐 식사법 덕분에 할머니는 식사 후 몽안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의 반응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은 뇌의 연료이자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서 바로 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기억에 좋은 밥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푸른 생선 한 토막, 고등어, 참치,
꽁치처럼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요. 단,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시고 소금 조금, 생강 조금, 무와 함께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호두, 아몬드 한 줌. 견과류는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호두 2쪽, 아몬드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자극에 도움이 되니 아침에 차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이런 식재료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미세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채소 한 접시만 챙겨도 뇌는 훨씬 더 편안하고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혼자 드시는 밥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드시라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김치 하나 대충 얹지 마시고 작은 그릇이라도 2개, 3개 놓고 앉아서 조용히 식사해 보세요. 그건 단지 영양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억력 향상에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 이렇게 한마디만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은 내 뇌가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가 밥상도 기억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또렷해질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을 키우기 위해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거나 머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활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느낀 건 기억을 깨우는 데는 복잡한 훈련보다 따뜻하고 익숙한 움직임이 더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는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말하기, 쓰기, 호흡하기. 이건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뇌를 위한 가장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첫째, 입으로 말하기. 뇌는 말을 들으면 깨어납니다. 김윤자 할머니는 기억이 자주 흐려지던 시기에 하루에 한마디씩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참 좋네. 물을 마셔야겠다. 잘하고 있어, 윤자야. 이렇게 혼잣말처럼 소리 내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뇌를 깨우는 강한 자극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말은 귀로 다시 들리는 순간 뇌에 저장되고 기억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아침에 입을 열어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오늘이 시작됐다고 느낍니다. 둘째, 손으로 적기. 글씨는 잊지 않게 해주는 끈입니다. 글씨를 쓰는 건 단지 기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을 되짚고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느끼던 시절 하루 한 줄 메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된장국 맛있었다. 현관에 봄 햇살을 들었다. 치매 걱정 잠깐 내려놓자. 그 한 줄을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집중되는 순간이었고 그 기억들이 노트 위에 남아 자신의 하루를 되찾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호흡하기. 숨을 잘 쉬는 사람은 생각도 막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날엔 머리보다 숨이 먼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의 호흡은 짧고 얕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3번만이라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깊게 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숨 쉬는 이 단순한 움직임이 기억을 안정시키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는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뇌를 살아있게 지켜주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보다 매일의 한마디, 한 번의 글보다 매일의 한 줄이 기억력을 살리고 당신의 뇌를 더 천천히,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을 잊어갑니다.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름과 얼굴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건 아닐까? 이젠 정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담긴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존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깊이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김진호 어르신 84세. 그분은 몇 해 전 배우자분을 먼저 보내시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고 계셨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셨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서툴러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셨지요. 이젠 내 이름조차 가끔 어색합니다. 그분의 이 말은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엔 내 이름을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진호야,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혼잣말처럼요. 그리고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기억보다 훨씬 깊은 데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이 온전해야 내 삶도 온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존중하려는 마음은 그 어떤 병도 세월도 흐려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김윤자 할머니도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식사 전에 손을 모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이때뿐이에요. 그 말 속엔 존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잊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내려는 마음을 잊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 때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애써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기억이 담겨있던 감정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어릴 적 살던 동네가 흐릿해도 그 길을 걷던 따뜻한 햇살은 몸이 기억합니다. 글씨는 잊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여전히 가슴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표정으로, 손길로, 말투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로 존재합니다. 그 태도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 자신의 존엄입니다. 기억이 흐려질까봐 두려우신 분들께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당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순간 그 존엄은 다시금 또렷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잊어가기도 하지요. 어느 날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느 날은 내가 뭘 하려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흐릿해질 때 마음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삶은 여전히 선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웃었던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던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존재를 여전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김윤자 할머니가 기억이 자주 흐려지던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어제 한 일이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좋아했던 냄새, 좋아했던 음악, 그리고 누군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줬던 순간 같은 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숫자처럼 남는 게 아니라 감정처럼, 향기처럼 우리 안에 잔잔히 스며드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중간에 멈추며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이야기가 자꾸 끊겨서 죄송해요. 요즘 제가 말을 자주 놓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이어가는 사람보다 진심을 담아 말하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기억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스스로 밥을 차려 드셨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셨다면, 오늘 거울을 보며 괜찮아 한마디 속으로 하셨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주 또렷한 하루를 살아내신 겁니다. 기억은 그 자체보다 그 기억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또 깜빡했네 하며 자책하기보다 그래도 오늘도 잘 지냈어라고 말해보세요. 기억을 완벽히 유지하는 삶보다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저는 8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환자들과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깊게 배운 건 기억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하루가 전만큼 또렷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담아주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기억하려고 했었고 오늘도 나를 살아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더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존엄을 더 오래 붙들어 줄 겁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귀하고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88세 김도연이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기억을,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